안녕하세요. 박영준입니다. 음, 오늘 오늘 제목을 먼저 보여드릴까? 음, 이게 나오지. 오늘의 제목은요, 부천시에 2억 5천 아니고요. 2억 2천인가? 미납 사건이 하나 있어요. 왜 미납했을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도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미납했는지. 여러분들하고 한번 같이 한번 토론해보고요. 후단에 좀 주식 시황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것이, 이거는 볼게요. 요 물건이거든요. 요 물건인데, 근데 이 물건을, 어느 분이 사실은 상담을 했던 물건이에요, 저한테요. 1번, 2번, 3번을. 근데 1번하고 2번의 물건에 대해서,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기억으로 시작하는, 학원이 있어요. 학원. 굉장히 유명하신 그 어르신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방송을 했다 하더라고요, 이 두 개의 물건을. 두 개의 물건을 방송을 해서, 하나는 이제 잔금을 납부했고, 이 하나는 미납을 했어요. 미납. 미납을 했는데 왜 미납을 했을까? 뭐 그 경매학원에서 굉장히 유명한 경매학원이고 뭐 짱짱한 그 강사들도 많이 있는 학원에서 방송했던 물건인데 음, 왜 미납했을까? 왜 미납했을까?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부천시 송내동이에요. 송내동이면 굉장히 뭐 부촌이죠. 잘 사는 동네죠. 그다음에 대지가 253평. 건물은 매각 제외. 건물은 보니까 뭐 다 쓰러져 가는 기와집이더라고요. 기와집. 다 쓰러져 있는 기와집인데 그래서 이제 건물은 매각 제외니까 일단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 그걸 판단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감정가가 32억이에요. 감정가가 32억인데 한 번 유찰이 돼서 22억 6,500에 시작했거든요. 근데 이분 낙찰 받으신 분이 34억. 그러니까 이 1차 감정가보다 높게 쓰신 거죠. 높게 썼어요. 그래서 결국은 미납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 물건을 굉장히 유명한 경매 학원에서 기업으로 시작하는 경매 학원에서 그 총 회장님이 강의를 하셨던 물건이래요. 좀 안타깝긴 한데 제가 한번 이 물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요즘 제가 이제 막 구독자가 하루에 10분씩 막 늘어나요. 굉장히 기분 좋습니다. 제 강의가 아니면 또 지금까지 했던 강의들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이대로 가면 뭐 올 연말에는 7, 8천? 만 명도 가능하지 않을까. 만 명 됐으면 좋겠어요. 구독자가. 구독자분이 만 명 됐으면 좋겠는데, 야, 이게 뭐 쉽지 않네요. 제가 이제 유튜브 시작한 지 8개월 됐는데, 이게 뭐 물론 꾸준히 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래 꾸준히 안 해서 구독자가 많이 안 늘었을 수도 있죠. 어쨌든 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저 1번 물건은 매각이 됐어요. 위치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위치를 보면 두 개의 물건이거든요. 여기 이제 뭐 아파트도 있고, 그죠? 여기는 이제 뭐 공장도 있고, 그리고 그래서 여기 이 물건하고 여기 이 물건 두 개가 나왔는데, 요 물건은 100평, 100평 정도 돼요. 90 몇 평이더라고요. 이게 250평 정도 되고. 그런데 요것은 잔금을 납부했어요. 잔금을 납부했다. 근데 요것은 미납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증금 2억 2천 정도를 날리신 거죠. 2억 2천. 적은 돈은 아니죠, 사실은요. 그래서 왜 미납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근데 요 낙찰 받으신 분은, 여기 낙찰 받으신 분은 평당 제가 보니까 1600 정도, 평당 1600 정도 낙찰을 받으셨더라고요. 근데 요 분은 평당 1400 정도 낙찰을 받았는데 이 1400 낙찰 받으신 분이 미납하신 거예요. 이 땅을 250평을. 좀 안타깝죠. 안타깝긴 한데 왜 미납했을까 저도 한번 곰곰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볼게요. 저도 답을 못 찾았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 일단은 매각물건 명세서 볼게요.
매각문건 명세서에 보면 사법보좌관님이 코멘트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보면 매각에서 제외하는 지상 건물을 위하여 법정지상권이 성립할 여지가 있음. 그러면 자, 법정지상권이 우리가 이제 쉽게 그냥 간단하게 하면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면 그죠? 지료 청구. 법정지상 성립하지 않으면 철거 청구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요것은 뭐 다 쓰러져가는 기와집이기 때문에 그죠? 실질적으로 건물로서 효용 가치는 없어요. 그래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더라도 그죠? 감정가가 30억이잖아요. 그러면 뭐 최소 3% 이율 잡는다 하더라도 1년에 9천만 원. 1년에 9천만 원 월세를 내고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아무리 부자라 하더라도 뭐 웬만한 뭐 진짜 뭐 삼성그룹 총수가 아닌 이상 뭐 GS그룹, LG그룹 총수가 아닌 이상 요렇게 이 다 쓰러져가는 건물을 1년에 9천만 원씩 주고 그죠? 한 달에 1천만 원꼴이죠. 그렇지 않아도 지금 사람 살지 않고 있는데 요것을 이렇게 치료를 줄 수 있는 능력이 있을까요? 필요가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하든 안 하든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부분은. 그게 맞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법정지상권의 문제는 아닌데 좀 내려볼게요. 그래서 이제 토지이용 계획을 한번 볼게요. 건물에서 여기 보이시죠? 건물은 매각 제외. 아까 이 감정가가 32억이었나요? 그러면 한 달에 1천만 원꼴. 3%만 잡아도 3% 잡았을 때 여기는 준공업지역이니까 뭐 도시지역이니까 3에서 5% 정도는 나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하 3% 잡고 그죠? 3, 3, 9 한 달에 그냥 1천만 원씩 잡고 1억이죠, 1억. 1억. 1년에 1억의 치료를 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없을 거라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법정이상권의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봐요. 뭐 성립돼도 좋고 안 해도 좋고 그죠? 뭐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보고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볼게요. 아까 사법보좌관님이 얘기한 것은 법정기사권 성립 여지 있음 주의라고 말씀 이렇게 코멘트 해놨죠. 자, 토지이용 계획원을 보면 자, 이 토지거든. 이 토지는 100평인데 이 토지는 100평인데 16억에 낙찰을 받아갔고 그죠? 16억에 낙찰 받았어요. 평당 1,600만 원에. 근데 이 토지는 평당 한 1,400 정도 1,400 정도의 낙찰을 받았는데 미납을 하셨어요. 미납을. 더 싸게 받으신 거 유치는 뭐 대동소이예요. 이 땅이나 뭐 비슷비슷하죠. 그죠? 이 때문에 어떤 게 좋다 나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한번 지역, 지구, 구역 등을 한번 볼게요. 뭐 뻔한 내용들이죠. 뭐 여기서는 국토계획법에 관한 지구 지역, 중공업지역, 시가지 경관지구, 뭐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게 아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수도 있어요. 요게 우리가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요. 지구 단위 계획을 세우면 각 필지별로 이게 막 필지가 여러 개 있을 거 아닙니까? 각 필지별로 너는 여기서는 뭘 져? 여기서는 무엇을 져? 뭐 건물 색깔은 뭘로 해? 건물 높이는 몇 층으로 해? 이런 지구 단위 계획 내용이 있어요. 요것은 반드시 시청에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걸 입찰 들어가시는 분은 또 이제 그 기업 학원에서 강의를 했겠죠. 그죠? 이런 강의를 안 하고 입찰 들어가라고 했다고 하면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제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그리고 기업 학원은 굉장히 유명한 학원이고 유명하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것들도 코멘트 분명히 해줬을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 단위 계획의 내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뭐 색채, 높이 뭐 그런 것까지 다 제한을 해요. 심지어 간판 크기까지도 제한을 하는 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는 이 필지에서 뭐 뭔만 해, 이 필지에서는 뭔만 해, 이 필지에서는 뭐 단독주택만 자라, 여기서는 뭐 상업시설만 자라, 여기는 뭐 이 땅은 상업시설 못 주고 단독주택만 자라, 뭐 그런 지구단위 계획 내용이 있어요. 아니면 너 이 필지는 이 필지하고 공동으로 개발해라, 그런 내용들이 이제 있거든요. 그것은 필히 시청에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담당 부서에. 안 그러면 폐가망신 할 수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제가 의심스러운 건 하나 요거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돼서 그죠? 원래는 상업세를 지려고 그러는데 혹시나 너는 여기 단독주택만 쳐라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도 있어요. 원래 이제 오피스텔을 지려고 그죠?
아니면 타운하우스를 지려고 낙찰을 받았는데 너는 여기서 단독주택만 자라? 아니면 이제 이보다 더 약한 걸만 자라? 아니면 뭐 다른 내용들이 또 있겠죠. 지구단위 내용이. 그죠? 그런 것은 필히 확인해 보셔야 된다. 일단은 의심스러운 게 요거. 여기 나중에 이제 낙찰을 받고 확인해 보니까 지구단위 계획에서 걸릴 수도 있어요. 좀 이렇게 약간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확인 안 해보니까 모르겠어요. 낙찰자 분께서 정확히 조사해보고 입찰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상대보호구역, 뭐 아시죠? 상대보호구역은 뭐 학교 정문으로부터 뭐 150m인가요? 거기서는 뭐 업종 제한이 있죠. 그래서 뭐 룸사롱은 들어오지 마라, 모텔을 들어오지 마라, 뭐 그런 것도 내용들이 있죠. 그 다음에 뭐 과밀업체, 뭐 그렇다고 별건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이제 중점 경관관리구역, 중점 경관관리구역은 말 그대로 그냥 건물을 칠 때, 여기다 만약 건축물을 짓고자 할 때 약간 좀 이렇게 경관에 대해서 신경만 쓰시면 되는 거예요. 특별한 문제는 아닌 거예요, 이거요. 그냥 뭐 중점 경관관리구역이라고 해가지고 뭐 쫄 필요는 없고요. 내가 건물을 칠 때 약간 좀 더 경관에 대해서 신경을 쓰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토지거래 허가에 관한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우리 경매하고는 관계없죠. 허가 안 받아도 되죠. 그런데 뭐 여기 외국인 등 국내 법인, 단체의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로 한정, 그렇게 돼 있습니다. 취득거래로 한정. 근데 경매는 상관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런데 자,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의심스러운 건 바로 요거 하나. 지구단위 계획구역. 요거 하나가 딱 걸려요. 요거 하나가 딱 걸리는데, 요게 이제 그 부천시청에다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은 해보시고 정확한 내용을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공법상 다른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뭐 공법상 문제는 없는데, 자, 그리고 특별히 문제가, 자, 여기가 이제 교차로잖아요. 교차로. 이런 도시지역은요, 예를 만약에 이게 비도시지역이라면 비도시지역 또는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 군, 구도라고 한다면, 비도시지역에서요, 국도, 메모하십시오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 군, 구도라고 한다면, 비도시지역에서 라고 한다면, 이런 토지들은요, 토지 점용 허가가 안 될 수가 있어요. 맹지가 될 수 있어요. 맹지가 될 수 있다고요. 제가 일전에 제가 도로 강의하면서 가감석차로, 감석차로, 테이프 뭐 그런 거 다 설명해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비도시 지역에서 국도, 지방도 4차선 이상의 시군 구도는, 그죠? 이런 교차로 영향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잘못하면 맹지가 될 수가 있어요. 이 토지를 사용할 건축물을 질 수가 없다는 얘기죠. 이것은 바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도로와 다른 시설물의 연결에 관한 규칙이라고 있어요. 제가 강의에 있습니다. 제 강의에 쳐보십시오. 쳐보시면 이런 교차로 영향권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설명해 놓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도시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죠? 그러면 무슨 문제일까요, 여러분? 이거 왜 2억 2천이라는 돈을 미납했을까요? 낙찰을 받아놓고, 그리고 아마 또 뭐 큰 학원에서 조력을 받았을 건데, 그죠? 조력을 받고 요렇게 입찰을 했을 건데, 미납했다? 그러면 가격이 너무 높아서 미납했나? 자, 1등 가격은 요건 1번 물건인데, 자, 2번 물건이죠. 자, 1등은 34억, 35억 했었고 2등은 28억 했었어요. 그럼 이 차이가 거의 7억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7억 정도. 7억 정도. 7억 정도면 이 평수에 비하면 한 400만 원 정도 더 쓴 건가요? 그죠? 2등은 예를 들어서 1,100만 원 정도 썼는데 1등은 1,400만 원 정도 쓴 거죠. 평당. 그죠? 그런데 이 1번 물건은
1600만 원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렇게 본다면 뭐 또 가격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심리적으로 이분께서 유축될 수도 있었어요.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등하고 2등하고 차이가 7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니까 7억이라는 돈이 차이가 나니까 조금 심리적으로 위축이 돼서 미납을 하지 않았을까, 그런 좀 우려도 한번 해봅니다. 우려도. 그러니까 한번 보시면, 자, 이 땅을 100평인데 16억에 낙찰받았으니까 평당 1600만 원에 낙찰받은 거죠. 1600만 원에. 그럼 이 땅은 253평이니까 1등은 1400만 원, 2등은 1100만 원. 자, 그러면 이 1400만 원하고 1100만 원하고 차이가 거의 한 300, 400 나니까, 한 7억 차이 나니까, 그죠? 7억 차이 나니까, 심리적으로 좀 위축이 될 수도 있었을 거예요. 뭔가 내가 혹시 잘못 썼나? 뭐 어떤 그런 거 너무 비싸게 썼나?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지만, 실질적으로 옆에 땅을 낙찰 받은 분은 완납을 했어요. 1600만 원에 낙찰을 받아가지고, 평당. 그러면 가격적인 문제도 이분에 비해서는 훨씬 싸게 낙찰을 받았는데, 왜 미납했을까? 둘 중 하나라고 봅니다, 저는요. 아까 지구단위 계획을 잘못 파악했던지, 뭐 기억학원에서 지구단위 계획 구역에 대해서 잘못 오판했던지, 그죠? 두 번째는 이 낙찰 받으신 분께서 가격 차이가 2등하고 너무 나니까, 에이 모르겠다, 그냥 2억 포기하더라도 뭐 한 그래도 5억 차이가 나잖아요. 7억 차이 나가니까. 그래서 아마 그런 심리적인 것 때문에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낙찰을 옆에 땅에 비하면 못 받으신 건 아니에요. 잘 받으신 거예요. 좀 평수가 크다 보니까 좀 그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가격적인 측면은 적정하게 받았다고 보는데, 공법적으로 지구단위 계획이 좀 한 가지 딱 걸리는 게 있습니다. 그게 걸리는 게 있고, 다른 건 없는 것 같아요. 좀 안타깝지만 이분한테는 좀 이렇게 한번 왜 미납했는지 좀 저도 속 시원하게 알고 싶은데,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못 드리겠네요. 예, 감사하고요. 이제 주식 시황에 대해서 좀 잠깐 설명해 드리고요. 필요 없으신 분은 지금 나가셔도 됩니다. 주식은 제가 참 종합지수는 기가 막히게 맞고 있죠. 맞죠? 오늘 반등 준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저는 좀 이렇게, 근데 내 종목은 왜 안 가는 거야? 아우, 스트레스 받아. 농담이고요. 농담이고. 자, 지수는 뭐 특별히 얘기할 거 없어요. 어제하고 똑같아요. 어제하고 똑같으니까 지수는 특별히 얘기할 거 없고요. 뭐 반등 주면 이제 내일까지 반등 더 주겠죠. 내일까지 반등 주고 500일선 돌파하든지 말든지 저는 신경 안 씁니다. 어쨌든 하락 트렌드 연장이 있기 때문에 반등은 제가 하루 이틀로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내일까지도 반등이 이어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에는 하락으로 가는 데는 뭐 하락에 저는 베팅을 하고 있으니까 하락 추세대 연장선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거 2300 2300, 남들은 콘크리트 지선이라고 하는데 콘크리트 밑에 지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지하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요게 이제 우리나라, 모르겠어요. 올 연말까지 저는 지수를 그렇게 저는 부정적으로 봐요. 이것은 사실은 제가 이제 저만 보는 차트예요. 우리 종합지수 저점과 저점을 쭉 연결해 보면요, 이런 말을 드리면 제가 욕도 뒤지게 얻어먹어요, 사람들한테. 뭐 그놈이 뭐 그러면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종합지수 뭐 1800 간에 1900 간에 2000 깨지네 그딴 얘기나 해준다고 욕 뒤지게 먹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욕 뒤지게 먹어가면서도 제 얘기가 틀리진 않았잖아요. 다 맞았잖아요. 그죠? 9개월 전부터 주식하지 마십시오. 도망가십시오. 저처럼 8개월 동안 쉬고 계십시오. 다 맞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릴 때도 맞았어요. 이렇게 오를 때 다. 이런 박스권 장소 제가 잘 맞췄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종합지수는 제가 눈에 보이지 않는 추세는 쫙 긁어놨죠. 긁어놨습니다. 저점. 이게 IMF 때예요. 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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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 이 코로나 때 저점. 자, 그럼 이번에 경기 침체 저점. 뭔가 그림이 그려지지 않나요? 여기 오면 집 팔아서 돈 팔아서 시골의 아버지가
농사 지으려고 소 키우는 것까지 팔아서 주식 사시면 돼요. 이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주식 하는 구간이 아니다. 만약에 운 좋게 여기서 뭐 쌍바닥 치고 이제 뭐 이렇게 다중바닥 치든지 아니면 쌍바닥 치고 올라서 다시 이제 뭐 짝꿍댕이 이렇게 만들고 다시 이제 주가 오른다면 좋지만, 만약에 이 2300을 콘크리트 지지사라고 하는 걸 깨면 여기까지 저는 솔직히 1800, 2000은 깨진다고 봐요. 2000은 만약에 이제 2300이 깨지면 2000도 장담 못합니다. 이 제가 긁어놓은 추세대 여기까지 온다고 봅니다. 그럼 만약에 여기까지 온다, 코로나 때 제가 그랬어요. 간이 떨린다. 사람들한테 간이 떨린다고 했어요. 간이 떨린다고. 왜? 이게 저만이 긁어놓은 추세대거든요, 이게요. 1600 딱 깨지는 순간, 야, 이거 진짜 아버지한테, 시골에 계신 아버지한테 얘기해서, 아버지 소 팔고 염소 팔고 닭 팔아서 주식 사자.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도 아버님이, 어머님이 안 계십니다. 뭐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여기 2300 지지 못하면, 2300 지지 못하면, 그 다음 단계까지 온다. 왜? 제가 어제 좀 잘 못 들으신 분은 어제 제가 종합시황을 다 얘기했으니까 종합시황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개별 종목은 맞추지 못하더라도 종합시황은 기가 막히게 맞춥니다. 뭐 종목은 어제하고 동일해요. 종목은 오늘. 근데 오늘 이제 한 가지 제가 좀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였냐면, 오늘 우리 이제 그 어르신께서 이런 실수를 안 하시는데, 어, 저도 이제 가지고 있는 종목이 하나시스템, 요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요 가지고 있다고요. 요 가지고 있는데 지금 한 마이너스 150, 130 정도? 어, 요거 좀 물량을 좀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뭐한 한 2%만 빠져도 뭐 100 얼마씩 팍팍팍 떨어져요. 그죠? 그냥 한 100원 떨어지면 한 70만 원씩 왔다 갔다 합니다. 그냥 100원씩 100원에 그냥 100원 빠지면 70만 원 마이너스. 200원 빠지면 140만 원 마이너스. 그러면 제가 얼마 산 거야? 그럼 15,600원에 산 거네요. 그죠? 이렇게 하면 답을 너무 보여드리나? 네. 요때 이제 이날 샀죠. 이날. 우리 제 이제 회원들은 이날 샀어요. 그래서 5일선 깨지면 매도하자. 이제 그런 마음으로. 근데 어제 사실은 팔고 싶었는데 오늘이랑 장이 안 좋으니까 내일까지 이제 반등을 염두에 두고 일단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200원 빠졌는데 벌써 140만 원, 140만 원 마이너스입니다. 뭐 이거 뭐 재밌어요. 어쨌든 간에 지금 제가 하나 시스템은 방산 관련주로서 계속 밀고 있죠. 근데 오늘 저희 어르신께서 한번 실수를 하신 게 뭐냐면, 아, 이런 말씀 제가 좀 농담으로 한번 할게요. 제가 S&T 보티브하고 EM 코리아를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여기서 이제 사신 분들 계시고 여기서 사실 분들은 사시라. 그다음에 S&T 보티브도 음, 여기서 폭 나갈 때 아침에 사실 분들은 사시라 그랬는데 못 잡으셨나 봐. 이제 저희 그 단톡방에 계신 분들 재밌어요. 근데 한번 들어보세요. S&T 보티브 방산 관련주 맞아요. 총알도 만들고 뭐 몇 가지 또 만들고 여러 가지 만들어요. 여러 가지 만드는 회사인데 한번 제 회사 내용을 볼게요. 굉장히 저평가돼 있어요. 퍼가 5밖에 안 됩니다. 퍼가 5밖에 안 되는데 기본. 이 회사가 아마 올해는 10조 클럽에 10조 클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까지는 뭐 9천억대, 9,400억, 9,400억. 그다음에 이제 올해 2022년도에는 10조 클럽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이제 영업이익이 1,000억 정도 나와요. 1,000억이 좀 넘어요. 그러면 시가총액은 펄을 10으로 곱하면 시가총액은 1조가 된다는 얘기잖아. 1조. 근데 시가총액이 지금 얼마냐면 시가총액이 6,800억. 약 한 7천억 되네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단순 계산으로 퍼로 얘기하면 앞으로 50% 정도의 더 상승률이 있겠죠. 주식이요. 50%. 그러니까 일반적인 재무 구조로 보면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재무 구조로 보면.
자, 그래서 올해는 분명히 10조 클럽에 입성할 것은 확실시 되지만, 그리고 이 회사에서 만드는 내용들이 뭐냐면 여기 나와 있죠. 친환경 모터, 뭐 계기판, 샤시, 에어백, 핵심 부품과 소구경 화료, 뭐 소총, 권총, 기관총 등 방산 제품 생산하는 업체인, 그리고 수소연료차, 수소차 관련지기도 해요. 수소연료 전기차, 구동모터 핵심 부품을 지속적으로 공급 증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제가 이 회사를 좀 추천했던 이유는 EM 코리아하고 같이, EM 코리아하고 똑같아요. EM 코리아도 방산주 플러스 수소차 관련주, 그다음에 이 S&T 모티브도 방산주 플러스 수소차 관련주예요. 그죠? 수소차가 지금까지 유일하게 못 올랐잖아요. 오늘은 그냥 뭐 게임주도 좀 오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자율주행 어떤 그런 이제 뭐 로봇 관련주가 조금 반등을 줬죠. 근데 수소 관련주는 분명히 오를 거예요. 오르긴 오르는데, 그래서 이런 그 지금 이게 두 가지가 맞물려 있는 게, 수소하고 이 방산 관련주가 맞물려 있어요. 이 두 가지 하는 업체를 잘 보셔야 됩니다. 제가 그래서 EM 코리아를 말씀드린 거고, EM 코리아는 지금 많이 급등했죠. EM 코리아는 짧게 한다는 게 30분 안에 마무리할게요. 지금 3분 남았는데, EM 코리아도 역시 여기 이제 3,400원대 얘기했던 건데, 3,400원, 500원대 얘기했던 건데, 지금 뭐 한 4,200원 많이 올랐죠. 근데 오늘 이 S&T 모티브를 저희 어르신이 아니 이게 사령관이 얘기하는 게 아는데요. 박 사장 얘기하는 가격이 아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자 이제 올랐으니까 여기서 꺾이면 이 가격대에서 한번 사보자 라고 했는데, 이 가격대에 안 오니까 지금 이틀을 기다렸대요. 그러니까 이날 못 사고, 폭락하는 날 어제 못 사고, 어제 월요일날 못 사고 오늘 기다리다 해가지고 아침에 좀 한 9시 넘어서 사셨대요. 이게 이제 47,800원 정도 사셨대요. 47,800원에.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얘기하는데, 요 종목 제가 한번 제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드려볼게요. 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물론 제 예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저는 원래 이제 음선 아니면 마이너스 아니면 주식을 안 사는 스타일이라, 요 종목 일단은 요게 이제 241선입니다. 요게 241선을 뚫어놨어요. 주가가 240을 뚫어놨고, 위에 이제 저항선이라고 한다면 501선, 501선이라고 한다면 요게 이제 그 3년 이동평균선이죠. 3년 맞나? 500에서 1년에 200일 잡고, 그죠? 3년 이동평균선이죠. 자, 그러면 이 500일선을 뚫으려면 주식은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500일 동안 평균 매매한 사람 가격이거든요, 이게요. 그렇지만 500일 동안 매매한 사람 없겠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건 이 500일선을 뚫기 위해서는, 그죠? 3년 전보다, 잠시만요. 전화 좀 받고요. 잠시 정지 좀 하겠게요. 죄송합니다. 예약손님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이 종목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500일선을 뚫으려면, 그죠? 3년 전보다 실적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실적이 좋아야 된다. 그죠? 이게 3년 이동평균선이기도 하지만, 그죠? 3년 실적선이기도 합니다. 실적선. 그죠? 이 241선은 2년 동안의 실적선이고, 그죠? 60일 이동평균선은 3개월 동안의 이동평균선이고, 그죠? 3개월 전보다 지금의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는 위에 올라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500일선을 뚫을 가능성도 있다. 내일 당장. 제가 진짜 희망적인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아닐 수도 있으니까 어르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자, 이 밑에 거래량을 보면 거래량이 예사롭지가 않죠. 거래량이 지금 많이 폭발하고 있죠. 이날 거래량이 제일 많았습니다. 이 장대 양산 거래량이요. 그리고 하루도 빼지 않고 거래량이 지금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는데, 이렇게 자, 단기적으로 보는 거예요. 짧게 보는 겁니다. 짧게. 자, 거래량은 이렇게 조금씩 줄고 있죠. 이렇게요. 거래량은 줄고 있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다이버전스라는 거예요. 다이버전스. 역이라는 거죠. 반대라는 얘기죠. 반대. 거래량이 감소하는데 주가는 오르고 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다음이 중요한 거잖아. 이 다음이.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거래량이 폭발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해서 주가도 500일선 아까 500일선 위에 있는 거 뚫어버릴 수도 있어요. 500일선을 단숨에 뚫어버릴 수도 있다고요. 500일선을 뚫고 이렇게 윗골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역으로 또 생각하면 자, 거래량이 또 감소해. 거래량이 감소하고 또 음선을 팍 때려버렸어 이렇게. 자, 제가 두 가지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아, 이게 30분 넘어버렸네. 아, 빨리 할게요. 아, 이제 앞으로는 이제 20분, 30분 안 남기려고요. 자, 첫 번째 가정. 자, 내일 이제 거래량이 요렇게 막 폭발하면서 거래량이 이렇게 폭발하면서 주가도 양선으로 요렇게 하고 윗꼬리를 딱 뭐 거의 상한가 근처까지 갈 수도 있어요. 갈 수도 있다고.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500일선 뚫어놓고 그 다음부터 이제 세력들이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역으로 생각하면 역으로 한번 볼게요. 반대로 자 거래량을요 요렇게 감소시켜요. 거래량을 더 아이고 이거 왜 빨간색이냐? 거래량을 이렇게 거래량이 완전 죽어요. 거래량이 이제 완전 죽은 상태에서 여기서 갭상승 시작해서 음선으로 딱 때릴 수가 있어요. 음선으로 이렇게 때릴 수가 있다고요. 또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가정, 이게 두 번째 가정, 세 번째 가정은 어떤 거냐면 자 갭상승을 이렇게 높게 시작해서 여기까지 쳐 때릴 수도 있고요. 쳐 때리면서 거래량도 이렇게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이렇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게 제일 좋게요? 1번이 제일 좋겠죠. 1번이. 거래량도 증가시키면서 주가도 500일선을 뚫는 이 1번이 제일 좋겠죠. 근데 2번 같은 경우, 2번 조금 약간의 갭상승을 보이고 하락했다. 하락하고 거래량은 근데 없다. 이런 경우는 물려있다 하더라도 매도 금지죠. 매도 금지. 갭상승하면 무조건 파는 게 맞아요. 먼저 아침 시초가에. 그렇지만 못 팔았다 그러면 못 팔아서 밀렸다 하더라도 거래량이 만약에 전 거래량이 한 3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러면 팔 필요는 없는 겁니다. 왜? 다시 튀어 올라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세 번째예요. 갭상승을 딱 보이고 거래량도 밑에 폭발해버려요. 이런 경우는 무조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도. 상당 기간 주식은 횡보한다. 하락 조정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응 전략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르신. 그러니까 내일이 제일 중요한 날이에요. 내일이. 내일도 물론 찌끔찌끔 오를 수도 있어요. 이렇게요. 오늘처럼 찌끔찌끔 오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10시 반에 보일 수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5일선 깨면 매도한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계십시오. 아니면 5일선까지 좀 이렇게 너무 과하다 그러면 11선이 깨지면 매도한다. 그런 마음으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보세요. 이게 5일선이거든요. 이게 5일선. 이게 5일선인데 5일선이 지금 올라오겠죠. 그 다음 11선도 이렇게 올라오겠죠. 21선도 당연히 이렇게 따라 올라오겠죠. 그러면 정배열로 간다는 얘기죠. 정배열로. 그리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 정배열로 가기 때문에 빠져도 올라오는 11선 받고 관상의 법칙에서 튕겨서 또 올라갈 수 있어요. 또 설마 20일까지 빠진다고 하더라도 관상 법칙에서 다시 올라갈 수 있어요. 손절할 수 있는 기회는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이 아마 핵심 클라이막스가 될 거예요. 이 주식은.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일 아마 첫 번째 가정이 통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거래량도 폭발시키면서 그죠? 주가도 이 500일선 뚫고 올라가는 그런 희망적인 한번 가정을 해드려 볼게요. 근데 이제 두 번째나 세 번째 같은 경우 약간 좀 보수적이니까 좀 5일선 깨면 장이 안 좋으니까 장이 예를 들어서 상승 트렌드로 가고 있을 때는요 5일선에 손절매하기는 좀 아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상승장일 때는 11선이나 21선 되고 깨면 손절하지만 하락장에서는요 5일선 깨면 손절하는 게 맞습니다. 하락장에서는 지수가 하락장에서는 5일선 깨면 손절 상승장에서는 그죠? 보통
11선이나 21선을 잡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오늘 좀 이렇게 지수는 어차피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내일까지 반등 나올 수 있어요. 내일까지 반등 나올 수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조금 또 조심하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요 썩을 여기 무겁네요, 많이. 좀 안정도 좀 찾으면서 좀 이렇게 손실을 덜 보려고 사실은 이렇게 무거운 주식을 주식 안 갖고 있기는 좀 그렇고 해서 좀 사놨는데 지금 마이너스 200원, 마이너스 200원, 마이너스 200원 한 140만 원 정도 됩니다. 140만 원 정도 마이너스. 요거 내일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내일 뭐 그래서 15,000원 이 가격대 15,000원을 종가상 붕괴하지 않으면 매도하지 않을 거고요. 종가로 붕괴할 것 같다. 아니면 뭐 초장부터 두드려 팬다. 그러면 들어줄 때 매도. 그렇게 대응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드셨죠? 뭐 제가 내일은 바빠서 운동을 해야 되니까 문자를 못 줄 수 있어요. 좀 준비할 것도 많고 해서. 그러니까 오늘 요 강의로 대처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